왜 안 해? 못 들었어? 너 군화 닦는 게 그렇게 싫어? 죄송합니다. 어차피 넌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이등병 주제에 대답 안 해? 그럼 이거나 하트라고! 빨리! 여보세요. 연합뉴스입니까? 서도진 장군입니다. 서진우 훈련병은 제 동생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사건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강원도 칠성산 훈련소 새벽 4시 50분. 아직 기상 나팔도 울리지 않은 시간에 한 청년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바로 서진우였죠. 다른 훈련병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동안 진우는 벌써 1시간째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어제 최상병이 던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우, 너 뭔가 숨기고 있지? 눈빛이 이상해. 진우는 차가운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들켰을까? 설마 형 이야기가 들켰을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진우는 입대 서류부터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보호자란에 형 이름 대신 먼 친척 이름을 적었고 연락처도 형의 개인 휴대폰이 아닌 다른 번호를 기재했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최상병의 고함 소리와 함께 생활관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다른 훈련병들이 불이 나게 일어나 침상을 정리하는 동안 진우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죠. 야, 서진우. 왜 혼자 일찍 일어나 있어? 남들 자는 거 구경하고 있었냐? 최상병이 진우 앞에 턱을 내밀며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와서? 이 자식 봐라.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으면 군대 와서 잠이 안 온다고 하냐? 최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의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되었죠. 진우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제발,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눈에 띄면 안 돼요. 하지만 최상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혹시 집에서 특별 대우 받고 살았지? 아니면 뭔가 뒷배경이 있어? 그 순간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뒷배경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진우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왜 말도 제대로 안 해? 다른 새끼들은 다 내.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데 너만 이해하고 조용조용 대답하냐? 최상병이 진우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똑바로 봐. 눈 마주쳐. 진우가 고개를 들자 최상병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차가운 침착함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참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요. 뭐야, 이 자식 눈빛이. 최상병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진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큰 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야, 서진우. 너 진짜 이상해. 돌아보니 같은 소대 박민수였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진우의 수저가 떨렸습니다. 박민수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실제로 진우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혹시 형에게 피해가 갈까봐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진우가 답했지만 박민수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어서 사는 것 같은데? 너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날 오후 훈련 시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에 진우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현저히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팔굽혀펴기는 겨우 20개, 윗몸 일으키기는 15개가 고작이었습니다. 서진우, 이게 뭐야? 여자애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 최상병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집에서 엄마 젖이나 빨고 살았나?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형이 바쁜 와중에도 진우를 병원에 데려가며 걱정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진우야, 형이 너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하지만 지금은 그 형을 보호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진우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최상병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오, 목소리가 나오네. 그럼 50개 더 해봐. 진우는 떨리는 팔로 다시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1개, 2개, 10개를 넘어가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20개를 넘어가자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지켜야 해. 내가 약해 보이면 형이 약해 보여. 30개째에서 진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팔에 힘이 완전히 빠진 거죠. 최상병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허풍이었네. 이런 놈이 뭘 숨기겠어? 그냥 찌질이겠지. 그날 밤 소등 후 진우는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형, 미안해. 나 때문에 형이 욕먹을까봐 무서워.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형을 지킬 거야. 그런데 진우는 몰랐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형 서도진이 잠 못 이루며 동생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일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요. 침상에 누운 진우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주먹 안에는 형을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죠. 입대 3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점호 시간, 생활관에는 긴장감이 흘렀죠. 최상병이 평소보다 기분이 나빠 보였거든요. 오늘 오후에 중대장에게 혼이 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항상 훈련병들이 고생하게 마련이었죠. 점호, 최상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훈련병들이 침상 앞에 차려 자세로 섰죠. 진우도 다른 훈련병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불안했어요. 최상병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에게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중대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 최상병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소대 기강이 해이하다고 하셨어. 특히 신병들 관리가 안 된다고 했다고. 최상병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말이 뭔 뜻인지 알지? 훈련병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병은 생활관을 천천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요즘 너희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 군기가 빠졌어. 그리고 진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특히 너 서진우. 최상병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는 뭔가 다르다니까? 다른 새끼들은 그래도 군인다워지려고 노력하는데 너만 계속 숨어 다니잖아.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 조용조용한 목소리야?
최상병이 진우의 턱을 손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야, 똑바로 봐.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진우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침착함이 있었죠. 최상병은 그것이 더욱 거슬렸습니다. 이 자식, 눈빛이 건방져. 뭘 믿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진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최상병의 분노를 자극했죠. 뭐,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그럼 군대도 믿지 않는다는 거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진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 서진우. 너 신발 닦았어? 최상병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전투화를 내려다보았죠. 오늘 오후 훈련 때 진흙이 묻어서 열심히 닦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닦았습니다만. 진우가 말하려던 순간 최상병이 소리쳤습니다. 닦았다고? 이게 닦은 거야? 최상병이 진우의 전투화를 발로 찼습니다. 얼굴에 양심도 없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면 더 큰 화를 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상병은 진우의 침묵을 더욱 건방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 대답해. 이게 제대로 닦은 거냐고. 최상병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를 울렸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했다고? 최상병이 비웃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의가 없잖아. 너 진짜 군대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리고 최상병은 자신의 전투화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최상병이 자신의 전투화를 벗더니 진우 앞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전투화에는 오늘 하루 종일 밟고 다닌 진흙과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죠. 이거 봐. 이게 진짜 더러운 신발이야.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전투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신발 닦는 게 그렇게 싫어? 최상병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나 하자 봐. 내가 닦는 것보다 낫겠지? 생활관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진우는 바닥에 전투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더러운 신발을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굴욕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에 대한 미안함이었을까요? 왜 안 해? 못 들었어? 최상병이 더욱 다가왔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싫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신고라도 할 거야?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완벽했던 형,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형의 모습이요.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하면 형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저항하면 형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진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안 돼.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말릴 수 없었죠. 진우의 손이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한 방울, 그 다음에는 두 방울. 진우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상병은 그 눈물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을. 하지만 진우의 표정을 본 순간 최상병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울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해 두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것 같은 눈빛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무언가였죠. 진우의 손이 전투화에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야간 순찰 조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상병은 재빨리 전투화를 집어들었죠.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다시 보자, 서진우. 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다른 훈련병들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도 동생 생각에 잠 못 드는 형이 있었죠.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걸요. 같은 시각 서울 합참 작전기획본부 43층 높이의 국방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VIP 집무실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도진 투스타 장군이었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잠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도진의 책상 위에는 각종 기밀 문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도 칠성산 훈련소에 있는 동생 진우였죠. 진우, 잘 지내고 있을까? 서도진은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서는 입대 후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서도진은 이미 몇 번이나 진우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주저했죠.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진우가 부담스러워할까? 진우가 입대 전날 밤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형, 제가 군대에서 형 이름 절대 안 댈게요. 서도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난 후 21살의 자신이 6살 진우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의 일들이요. 밤늦게 울음을 터뜨리는 진우를 달래며 형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속삭이던 날들. 진우의 학부모 참관 수업에 군복을 입고 참석해서 다른 부모들의 시선을 받던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진우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는데 서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진우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네. 동생의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죠. 그때 서도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CCTV 열람 권한을 사용하면 되겠네. 군 간부들에게는 비상시 각 부대의 보안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업무용이어야 했지만 서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보작전 과장입니까? 서도진 장군입니다. 서도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산 훈련소 보안 상황 점검이 필요합니다. CCTV 열람 권한을 요청하겠습니다. 30분 후 서도진의 컴퓨터 화면에는 칠성산 훈련소의 여러 CCTV 화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생활관, 훈련장, 식당, 복도. 서도진은 숨을 죽이며 진우를 찾기 시작했죠. 1소대 3분대. 진우가 있는 곳이 어디지? 드디어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생활관 CCTV에서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서 있는 진우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서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멀쩡해 보이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진우가 다른 훈련병들과 달리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거든요. 뭐야? 왜 저렇게 위축되어 있지? 서도진은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한 조교가 진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거든요.
서도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저 조교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교가 자신의 전투화를 벗어서 진우 앞 바닥에 던지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설마. 서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죠. 조교가 입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진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모습이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서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진우가 바닥의 전투화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진우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보였습니다. 서도진은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우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왜 입대 전에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자신의 이름을 숨기려고 했는지를요. 진우야, 이 바보야. 서도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진은 즉시 내무반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대위,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와. 긴급 상황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몇 분 후 참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군님? 칠성산 훈련소 현황과 지휘계통 자료를 모두 가져와. 지금 당장. 서도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기 준비해. 내가 직접 간다. 장군님, 새벽에 갑자기 훈련소에 가신다는 것은. 참모가 당황해했지만 서도진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간다고 했어. 형이 아니라 상관으로 가는 거야. 서도진은 다시 CC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잠깐만, 진우야. 형이 간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서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서도진은 곧 깨달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동안 진우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요. 아니야, 비공식으로 가야 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움직여야겠어. 서도진은 서랍에서 사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특전사 시절 동료의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죠. 박대령 나야. 서도진.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 장비 좀 빌려줄 수 있어? 30분 후 서도진은 민간 헬기 조종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원도까지 가야 해. 비공식적으로. 가능해? 조종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장군님이 부탁하시는 거라면 새벽 4시에 출발 가능합니다. 서도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30분. 진우가 있는 훈련소까지는 헬기로 1시간 거리였죠. 좋아, 가자. 서도진은 CCTV 화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이제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참아, 진우야. 형이 가고 있어. 서도진은 중얼거리며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헬기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도진은 휴대폰으로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내일 아침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준비해둬. 드디어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 상공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서도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지킨다. 절대로. 새벽 4시 30분 칠성산 훈련소 상공. 민간 헬기가 조용히 산 너머로 착륙했습니다. 서도진은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헬기에서 내렸죠. 20년 전 특전사 시절의 장비들이 그의 몸에 착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도진이 조종사에게 말하자 조종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도진은 훈련소 방향으로 사라져갔죠. 15분 만에 훈련소 후문에 도착한 서도진은 졸고 있는 경계병을 발견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무음 제압술로 경계병을 조용히 기절시킨 후 철조망을 넘어 훈련소 안으로 침투했죠. 먼저 본부 건물로 향한 서도진은 훈련소장실 문을 특수도구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죠. 서류철 속에 있던 비공식 징벌 기록들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더욱 놀라운 것은 따로 숨겨둔 USB였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해 보니 각종 가혹행위 CCTV 백업 파일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증거처럼 보관되어 있었죠. 이 자식들이 이런 짓을. 서도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모든 자료를 자신의 장비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인 생활관으로 향했죠. 새벽 5시 진우가 있는 생활관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한 서도진은 경악했습니다. 진우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개에 핏자국이 선명했거든요. 진우야. 더 자세히 보니 진우의 손가락에는 상처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말라붙은 피가 있었습니다. 볼에는 희미한 멍자국도 보였죠. 이 자식들이 진우에게 뭘 한 거야? 그때 진우가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서도진은 화장실 창문으로 이동해서 진우를 지켜보았죠. 진우는 거울 속 자신의 상처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 모습을 본 서도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생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니.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진우가 침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도진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죠. 새벽 6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훈련병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진우의 움직임은 다른 훈련병들보다 느리고 어딘가 아파 보였죠. 이게 내 동생 맞나? 그때 최상병이 나타났습니다. 서도진은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죠. 최상병이 진우에게 소리를 지르자 진우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도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상병이 진우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뭔가를 강요하기 시작한 거죠. 진우는 온몸을 떨며 거부했지만 최상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둬. 서도진이 속으로 외쳤지만 지금 뛰어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장면을 자신의 장비로 녹화하기 시작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10분 후 최상병이 사라지고 진우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서도진은 급하게 화장실 창문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진우가 변기에 구토하고 있었거든요. 진우야, 진우야. 서도진은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진우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한참을 구토한 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형, 미안해. 저 때문에 형이 욕먹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을 들은 서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형이 너무 늦었구나. 서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어. 오늘 당장 끝내주마. 진우가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가자 서도진은 헬기 착륙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긴급 메시지를 보냈죠. 증거 확보 완료. 오늘 오후 작전 개시한다. 모든 언론사에 연락해. 헬기에 올라탄 서도진은
조종사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최대 속력으로 가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서도진은 창밖의 훈련소를 내려다보았죠. 진우야, 형이 이제 움직인다. 더 이상 혼자 참게 하지 않을게. 서도진의 휴대폰에는 이미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국방부, 언론사, 국정감사 관련자들까지. 오늘 오후면 모든 것이 폭발할 예정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서도진은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군 계급장이 아까우면 처음부터 동생을 군대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가슴속 계급장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형이 간다. 같은 날 오후 2시 칠성산 훈련소. 진우는 오전 체력 단련 시간부터 계속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구토를 한 탓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관심을 끌면 또 다른 괴롭힘이 시작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서진우, 뭐 하는 거야? 제대로 뛰어. 최상병이 소리쳤습니다. 오늘따라 최상병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죠. 마치 어젯밤 일을 다른 훈련병들이 알까봐 더욱 신경질적으로 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달리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죠. 아니야, 쓰러지면 안 돼. 형한테 피해가 가. 진우는 이를 악물며 버텼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야, 서진우 얼굴색이 이상한데? 옆에서 뛰던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땅에 쓰러진 거죠. 진우야. 김철수가 소리쳤지만 진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뭐야? 왜 쓰러져? 최상병이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모두 진우 주위로 몰려들었죠. 진우는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의무병 불러.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곧 의무병이 달려와서 진우의 상태를 확인했죠. 체온이 39도예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진우는 계속 의식불명 상태였죠. 최상병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어젯밤 일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구급차에 실려가는 진우를 보며 김철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평소에도 아픈 게 많았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오후 3시 강원도 춘천 국군병원. 진우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이 혼미했죠. 고열과 탈수 증상이 심각했거든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죠.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훈련 중에 쓰러지셔서 후송되었거든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은 진우는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다시 훈련소로 보내주세요. 진정하세요. 아직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진우를 달랬지만 진우는 계속 불안해했죠. 형한테 연락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진우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열이 치솟으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형, 미안해. 형 이름 더럽힐까봐 말 안 했어. 뭐라고 하는 거지?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진우는 계속 중얼거렸죠. 구나. 할그라고 했어. 하지만 안 했어. 형, 나 안 하았어.
그 순간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도진이 사복 차림으로 나타난 거죠. 제 동생은 어디 있습니까? 서도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는 지금. 의사가 설명하려던 순간 서도진은 진우가 있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진우야. 진우는 여전히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형이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형, 나 형한테 피해 안 끼쳤지? 진우야, 괜찮아. 형이 여기 있어. 서도진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 헛소리를 했죠. 형, 나 군화 안 하갔어. 정말 안 하갔어. 그 말을 들은 서도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의료진도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죠. 환자가 뭔가 트라우마를 겪은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동생 상태가 어떻습니까? 서도진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그리고 수면 부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며칠간은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 내가 약해서 미안해. 형 때문에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죠. 서도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가서 휴대폰을 꺼냈죠.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연락처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연합뉴스입니까? 서도진 장군입니다. 긴급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서도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우 훈련병은 제 동생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사건을 공개하겠습니다. 30분 후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진이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퍼진 거죠. 국방부에서도 급하게 연락이 왔지만 서도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병원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도진은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죠. 서진우 훈련병은 제 동생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동생을 지키겠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도진은 준비해온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제 동생은 군화를 할그라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제가 피해를 당할까봐 끝까지 참았습니다. 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동생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 순간 서도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죠. 하지만 서도진은 받지 않고 계속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군대가 바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각종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투스타 장군, 동생 가혹행위 폭로, 군 간부 형제, 충격적 진실 등의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그날 밤 9시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서도진의 기자회견 영상이 전국에 방송되었고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죠. 병실에서 뉴스를 본 진우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형이 피해를 당할 거야. 하지만 서도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이제 시작이야.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 서도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국방부, 합참, 청와대까지 모든 곳에서 연락이 쏟아졌죠. 하지만 서도진은 병원 복도에서 그 모든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진우뿐이었거든요. 형, 뉴스 봤어? 병실에서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이 완전히 곤란해졌잖아. 내가 참았으면 됐는데. 진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서도진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이 선택한 거야. 후회 안 해. 그런데 오전 10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감찰관과 헌병대였죠. 서도진 장군,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형이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서도진은 침착했죠. 진우야,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형, 이거 나 때문이잖아. 내가 그냥 참았으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도진은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죠. 진우야, 형 믿어.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서도진이 끌려간 후 병실에는 진우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죠. 칠성산 훈련소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칠성산 훈련소 측은 오늘 오전 서진우 훈련병의 정신질환 전력과 자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훈련소장은 해당 훈련병이 입대 전부터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습니다. 정신질환? 자해? 화면에는 훈련소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죠. 서진우 훈련병은 입대 당시부터 다른 훈련병들과 달랐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자주 멍하니 있거나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훈련소장의 말에 진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상병까지 나와서 증언한 거였습니다. 서진우는 항상 이상했어요. 다른 훈련병들이 힘들어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거든요. 어젯밤에도 혼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진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자식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제시한 증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진우가 작성했던 개인일지까지 공개했습니다. 형을 지켜야 해. 아무도 믿으면 안 돼. 혼자 참아야 해 같은 문구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맥락을 완전히 빼고 편집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일지 내용들을 보면 피해망상과 자해 충동이 엿보입니다. 정신과 전문이라고 소개된 사람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형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망상 증세죠. 진우는 TV를 끄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 서도진이 들어온 거였죠. 형, 뉴스 봤어? 저들이 나를.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서도진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거든요. 진우야. 서도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물어볼 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거야. 진우는 불안해졌습니다. 형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형,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진우야, 너 정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안 했지? 서도진의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형? 훈련소에서 증거라고 가져온 게 있어. CCTV 영상인데. 서도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너 혼자 화장실에서 머리를 벽에 박는 장면이 있더라.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설마 그것까지 믿는 거야? 아니야,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 영상이 공개되면 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야, 형한테 정말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그랬던 거니? 그 순간 진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형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형, 나도 의심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진우가 처음으로 형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도 저들과 똑같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진우야, 진정해.
형은 그런 게 아니야. 서도진이 달래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형, 내가 왜 머리를 벽에 박았는지 알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생각 때문이야. 형한테 피해 갈까봐 미칠 것 같아서 그랬어. 진우야. 그런데 지금 형이 나를 의심하면 어떡해? 내가 이 모든 걸 버틴 이유가 뭔데? 진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군화를 할글 걸 그랬어. 서도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진우야, 미안해. 형이 잠깐 정신이 나갔어. 늦었어, 형.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도 결국 저들과 똑같잖아. 나를 믿지 않는 거잖아. 그때 진우의 베개 밑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죠. 서도진이 그것을 주워서 펼쳐보니 진우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형, 나 약하지 않아. 나도 싸우고 있어. 군대 바꿔야 하잖아. 형이 항상 말했잖아. 옳은 일을 하려면 희생이 따른다고. 나도 이제 형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형을 지키면서 동시에 옳은 일도 하고 싶어. 서도진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일을 견뎌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진우야, 형이 바보였어. 형이 정말 바보였어. 서도진이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를 믿는다. 이번엔 형이 끝까지 간다. 형, 진우도 형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무서웠어, 형. 정말 무서웠어. 그래. 이제 무서워하지 마. 형이 있으니까. 서도진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간다. 네 이름을 걸고. 진우와의 화해 후 서도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죠. 그는 병실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밤 서도진은 잠들지 않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칠성산 훈련소에서 빼온 자료들, 진우의 수첩, 그리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까지. 이번엔 완벽하게 끝내겠어. 다음 날 오전 국방부 대강당. 평소보다 2배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도진은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섰죠. 가슴에는 계급장 대신 작은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도진입니다. 서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장군이 아닌 한 명의 형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진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죠. 제 동생 서진우는 군화를 할그라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를 당할까봐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동생과 모든 훈련병들을 지키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서도진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칠성산 훈련소의 모든 비리가 들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훈련소장이 뒷돈을 받는 장면,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최상병이 진우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까지. 기자들은 경악했죠. 더 있습니다. 서도진이 다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 징벌 기록부입니다. 지난 6개월간 86건의 가혹행위가 은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훈련병 김모, 똥물에 얼굴 담그기, 훈련병 이모, 맨손으로 변기 청소, 훈련병 박모, 24시간 직립 등 믿기 어려운 기록들이었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은 왜 진작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서도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지키려 한 만큼 저는 동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훈련소 측에서는 서진우 훈련병의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도진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2차 가해입니다. 서도진은 진우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동생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도진이 수첩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죠. 형, 나 약하지 않아. 나도 싸우고 있어. 군대 바꿔야 하잖아. 형이 항상 말했잖아. 옳은 일을 하려면 희생이 따른다고. 서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자가 쓸 수 있는 글입니까? 기자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서도진은 계속 읽었죠. 오늘도 최상병이 괴롭혔지만 참았어. 형 때문이 아니야. 이제는 이 썩은 군대를 바꾸고 싶어서야. 나처럼 당하는 후배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제 동생은 자신만을 위해 참은 게 아닙니다. 서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정신병자로 모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병든 겁니다. 그때 갑자기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의 젊은 남성들이 들어온 거였죠.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칠성산 훈련소 출신 예비역들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 칠성산 훈련소를 수료한 김대호입니다. 한 청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도 최상병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른 청년도 나섰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곳을 나온 이민수입니다. 훈련소장이 저희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는 걸 직접 봤습니다. 연이어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했어요. 진우 씨 말이 다 맞아요.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서도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봤지? 내가 혼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 증명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영웅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청와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칠성산 훈련소 전면 감사, 군 인권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자 전원 수사 등의 조치였죠. 오후에는 국정감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훈련소장과 최상병이 국회에 증인으로 소환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진우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최상병이 변명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하지만 그때 국정감사장에 충격적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우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나온 거죠. 제가 직접 해명하겠습니다. 진우야. 서도진이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단호했죠. 형,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진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군화를 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은 이유는 형을 지키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죠. 저는 이 썩은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진우가 최상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최상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죠.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칠성산 훈련소 전면 폐쇄, 최상병 구속 영장 신청, 훈련소장 파면 등의 속보가 연달아 터졌죠. 병원으로 돌아온 진우를 보며 서도진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넌 정말 형보다 강한 사람이었어.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형. 우리가 바꿀 거야. 3개월 후 국군 수도병원 회복실. 진우는 마침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칠성산 훈련소 사건은 군 전체의 혁신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진우야, 오늘 뉴스 봤어? 서도진이 병실에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서진우 인권보호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어. 진우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죠. 왜 내 이름을 붙여? 부끄러워 죽겠어. 하지만 진우의 이름이 붙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모든 훈련소에 서진우 신고함이 설치되었고 훈련병 인권보호관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가혹행위 신고 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는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어. 서도진이 공문서를 꺼냈습니다. 국방부에서 형한테 새로운 제안을 했어. 군 인권감찰 특임관직이야.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이 받을 거야? 물론이지.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지. 서도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군 계급장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야. 너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그날 오후 진우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칠성산 훈련소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기들이 찾아온 거였죠. 김철수를 비롯해 박민수, 이재훈까지 모두 진우를 보러 왔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김철수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용기 낸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대단했어, 진우야. 박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그때 혼자 참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무서웠을 거야. 이해해. 그런데 진우야,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군화학을 뻔했을 때 뭘 생각했어?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형 생각했어. 그리고 미래에 나처럼 당할 후배들 생각했어.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거든. 내가 굴복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 동기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죠.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였어. 그래서 버틴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최상병의 1심 판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혹행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선고, 훈련소장은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5년 등의 소식이었죠. 다 끝났네.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서도진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진우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앞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일주일 후 진우의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진우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우, 서진우.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진우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준비해온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우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제 곁에 형이 있었거든요. 진우는 서도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저를 지켜주었듯이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법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군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형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죠.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형제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진우가 물었습니다. 형, 후회 안 해? 장군 그만두고 이런 일 하는 거? 후회? 서도진이 웃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죠.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야. 형? 진우가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 구나 할글 뻔했을 때 말이야. 그래. 서도진도 진지해졌습니다. 응. 하지만 학지 않았어. 끝까지 버텼어.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형한테 처음으로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서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야, 그날 형이 널 처음으로 존경했어. 정말로. 알아. 형 표정 봤거든. 진우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네. 집에 도착하자 진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 입학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법학과 지원서에 진우는 지원 동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복 입은 형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대에 가서는 형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형을 지키는 방법은 형이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거요. 진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국방부 건물이 보였죠. 내일부터 형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곳이었습니다. 형, 내일부터 힘들겠지만 함께 해보자. 진우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끝까지 함께. 그날 밤 뉴스에서는 마지막 소식이 나왔습니다. 서진우 사건으로 시작된 군 인권개혁, 전 세계가 주목, 한국군 변화의 상징이 된 형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었죠. 형제는 함께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된 거였죠. 진우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해냈네. 그래, 우리 해냈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가 반짝이고 있었죠. 형이 지켜야 할 줄만 알았던 동생. 그날 형은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건 끝까지 침묵을 버티며 정의를 준비한 그 아이였다는 걸.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함께 싸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대신 싸워줄 형이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일까요? 그깟 동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동생이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